자, 마지막 사례 연습으로 여러분들 뭐 흔히 음식점들 많이 하시죠. 음식점과 관련된 어떤 스크래핑 과정들을 한번 그 시연해 보겠습니다. 음식점들 관련해서는 이제 그 기본 그 우리가 그 오픈 마켓 배달 앱들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스크래핑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크래핑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체크인이 될 거고요. 그죠? 접속 중에 있고요. 정상이다. 그 다음에 매입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것도 체크가 될 겁니다. 정상이고 그 다음에 여신금융협회 아이디 비번이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분과 관련해서 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좀 수수료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뭐 이쪽 보면 회사 설정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배달 앱들이 있네요. 그죠? 여기에 아이디, 회사의 아이디 비번을 입력을 하면 이 스크래핑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발생한 매출, 카드 매출, 뭐 현금 매출, 기타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조회가 끌어와질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사전 작업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역시 전자세금 계산서 혹은 계산서 불러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 계산서 한꺼번에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본 사례는 6월 달 하나만 조회하는 걸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6월 달에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 전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은 스르르 끌어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이 많으면 뭐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매출 세금 계산서는 없는 회사고요. 매출 계산서도 없네요. 보통 이제 매출 세금 계산서도 있는 그러한 그 음식점들이 가끔 있어요.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그 공급 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음식점 업주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회를 쭉 해보면 매입 계산서도 있을 텐데 이런 처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역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계산서는 없고요. 이게 이제 전체로 매출은 없고 매입은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아까 조회할 때 매출로 해가지고 조회가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회 기간이 9월부터 10월 뭐 이런 식으로 조회가 돼서 끌어와진 거네요. 그죠? 여튼 이렇게 전자 세금 계산서, 계산서 내용들을
끌어왔고요. 이 관련된 그런 그 개정 과목이 이 회사는 음식 재료로 146은 상품 개정인데 상품 개정을 음식 재료로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개정 과목 조교 등록 여기에서 보시면은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상품으로 그냥 계속 쓰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개정 과목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을 상품 매출이 아니라 음식 매출로 개정 과목을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상품을 음식 재료로 이렇게 개정 과목을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개정 과목을 변경을 하는 방법들을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하고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거 활용을 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엑셀로 업로드하는 것처럼 불러왔고 음식 재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음식 재료가 아니라 뭐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러올 때 현금이나 외상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유형을 분계 일괄 변경을 해서 혼합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음식 재료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수정이 되겠습니다. 음식 재료로 그죠? 전부 다 혼합으로 바꾸지면서 이렇게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전표를 전송을 하는 거죠.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 처리를 해보고 엑셀 업로드한 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전표 전송을 해놓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끌어와지게 됩니다. 12 뭐 이렇게 다 조회를 해보죠. 지금 9월달, 10월달 일부가 끌어와져 있는 겁니다. 아까 조회 기간을 제가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이러한 자료들이 끌어와지면 이걸로 끝나느냐 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수수료잖아요. 수수료인데 음식 재료로 돼 있으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거. 그죠? 우아한 형제 뭐 이런 애들은 오픈마켓 판매 대행 수수료 배달 앱들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 변환을 통해서 음식 재료 146을 뭘로 831로 수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들을 바꿔주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세 예를 들어서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수정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미지급금으로 계상이 돼 있네요. 회계 처리가 그죠? 회계 처리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괄해서 외상 매입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그냥 놔두든지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회사 사정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관리비니까 관리비면 음식 재료가 아니니까 관리비로 건물 관리비로 개정 과목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작업들이
바탕이 되어야지 완벽하게 그 회계 처리가 되고 결산을 할 때 준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업로드한 거 그냥 신고만 하자 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의제 매입세 공제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 해버리고 끝나면은 언니들한테 혼나죠. 자, 세무사님들도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잘 끌어오고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편하긴 한데 그 끌어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 특성에 맞게끔 개정 과목을 수정 혹은 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된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표 제가 이렇게 막 전표 처리 입력하고 보고 입력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스스로 한번 해보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 가액 기준으로 공급처 이름으로 소팅을 해가지고 혹은 과세 유형별로 소팅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개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카드 매입한 것도 그 끌어와질 수 있죠. 신용카드 있으면 확정 때 조회기간 맞죠? 불러오면 저 카드 개인 사업자의 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불러오면 이 불러온 거를 지금 음식 재료로 쭉 된 거니까 회계 처리가 될 예정이니까 이거를 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불공제로 된 것들은 일반 전표에 불러가지니까 일반 전표로 보내지니까 일반 전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개정 과목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일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과부하가 될 수도 있고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하여튼 이러한 스크래핑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월한 손쉽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하거나 회사 특성에 맞게끔 수정하고 변경하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자상거래 매출 조회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이 그 원클릭 텍스의 맨 마지막에 오픈 마켓들, 배달 앱들의 매출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러한 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하고 비번이 그 회사 설정에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마켓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 가지고 그죠?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면 쭉 배달의 민족에 로그인 해가지고 매출 자료들 쭉 수집을 할 겁니다. 서비스를 요청 중이다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요기요를 조회하고 있고요. 뭐 이 배달 앱들이나 오픈마켓들이 많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자료들이 그 이게 배달의 민족 1월 달 거는 카드, 기타, 현금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 오픈 마켓별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픈 마켓별로 특성들이 제공되는 자료에 특성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하면 현금 중복 확인이라고 뜨죠. 현금 영수증도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한 부분, 이 온라인 매출 조회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매출을 통해서 판매 대행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 이 자료들을 뭐 예를 들어서 그대로 활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론적인 강의를 할 때 판매 대행, 오픈마켓 매출을 확정하는 과정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하면 카드 매출은 확실하죠. 이거. 그러면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판매 대행분 카드 매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가 뭐예요? 건별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판매 대행 관련해서. 그러면 이 금액들하고 국세청 자료를 비교를 해서 매출을 확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한 그 안내 내용입니다. 우리 그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마켓부터 페이커, 배달 특급까지 해서 이 사이트들로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들어가가지고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게 돼서 자료를 수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이 지마켓 같은 경우는 카드, 신용카드 결제한 거 이거는 인정이 되는 거고 이 현금으로 된 것들은 이게 현금 영수증도 포함을 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하고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기타로 된 거는 뭐 건별로 입력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트들마다 오픈 마켓마다 이 작업 이 매출 형태를 좀 구분을 해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서식으로 정리를 한번 엑셀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하면 카드 매출 오픈마켓의 카드 매출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 카드 매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카드 매출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죠? 특이하게 이제 그게 아닌 부분들이 그 온라인 그 사이트들마다 오픈마켓마다 카드를 그 구분을 뭐 해놓는 그러한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게 오픈마켓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끌어온다고 해서 이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신고를 해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끌어온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국세청 자료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표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표 처리. 그냥 한번 해볼게요. 30건에 대해서 전표 처리를 했으니까 매일 매출 조회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달의 민족 현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현금 영수증 과세인데 이 금액이 배달의 민족의 이 금액에 그 국세청에서 조회된 현금 영수증 매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배달의 민족 현과하고 요기요의 현과 뭐 예를 들어서 요기요 같은 경우는 현과로 그 처리된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오픈마켓의 특성에 맞게끔 오픈마켓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지는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별이 어떻게 되는지, 건별로 요기요 얼마, 배달의 민족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실제대로 거래처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래처 사장들한테 달라고 하면 주나요? 잘 안 주죠.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비번만 알려주면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결하는 과정이 좀 수월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카카오로 뜨는 그러한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 매출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건별로 판매 대행분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별도로 홈택스에서 기재가 되니까 그 조회가 되니까 그 부분하고 배달 앱들 건별 그 현금 영수증으로 현과로 처리한 부분들만큼 그 차감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뭐 가맹점 매출로, 가맹점 현금 영수증 매출로 삼는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스크래핑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 조회를 통해서 스크래핑한 자료들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그 좀 인지를 하고 업무를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표 입력이 되고 신고서를 불러오면 마지막으로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가세 업무가 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온라인 매출 조회 이 부분을 일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이 오픈 마켓들이 현금 영수증 매출, 카드 매출, 그 다음에 건별 매출로 잘 자기들이 이 오픈 마켓들이 좀 그 구분을 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조회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거 기준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중복되는 그런 현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순수한 건별 매출일 수도 있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하나를 확정을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매출을 확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매출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경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그 부가세 신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고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교재를 좀 참고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